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지진 원인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20일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니었으며 지열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년간의 조사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지열발전을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지진 단측면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포항시의 협조 및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21일 오전 긴급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따른 포항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그동안의 아픔을 견디고 기다려준 포항 시민들과 성원을 보내준 국민들, 또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준 연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히고 포항 시민들을 대표하여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시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막대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신속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특별 도시재생 사업에 범정부적 차원의 패키지 지원으로 재건 수준의 특별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는 물론 지진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께 실시간 공개하고 CO2 저장시설 2개소도 완전히 폐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넷째, 인구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해 가칭 11월 15일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은 물론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공원 등을 건설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어 23일에는 포항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포항 112로 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인재임이 밝혀짐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피해 보상과 침체된 지역 경기 부양책을 촉구하기 위해 52만 시민과 함께 공동 대응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포항의 장기면이 조선시대의 대표적 유배지였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유배문화 체험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2일 장기면 서촌리 일원에 조성된 장기 유배문화 체험촌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향토사학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 체험촌 시설 라운딩이 이어졌습니다. 장기 유배문화 체험촌은 우암 송시열과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많은 유배인들이 남긴 저서와 시문들을 통해 유배지의 정서를 느끼도록 합니다.
또 주변 장기읍성 등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잇는 탐방로와 함께 우암과 다산 적거지, 민속놀이마당 등 테마가 있는 체험시설로 조성됐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장기 유배문화체험촌을 전국에 알리고 유배 이야기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의 시화 장미를 통해 포항 사랑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2019년 포항시 승격 70년을 맞이해 장미 식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9호 광장 일원에서 시승격 70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장미 식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장미 식재 행사에는 시민과 자생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고 지는 4개 장미 23종, 3,870본을 식재했습니다. 포항시는 민관이 함께하는 장미 식재 행사를 통해 향기나는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5월에는 영일대 장미원에서 9호 광장, 동빛나루 산책로로 이어지는 장미거리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이 공간을 시민들이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장미향으로 힐링을 하는 매력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포항철강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포항산단 생태보건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시민단체, 철강공단 기업체 대표 등 200명이 참석해 포항산단 생태보건협의회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협의회는 하천오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으로 입주기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철강공단의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포항 방문의 해를 맞아 7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보고와 실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 유치 전략 발표,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22일 중앙상가 일원에서 2019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범시민 포항사랑 물사랑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퍼포먼스로 29개 읍면동의 상징적인 물을 합수하여 포항 시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네,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적도, 직업도, 나이도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쳤는데요. 한국어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또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는 그곳, 외국인 한국어 교실을 포항 포스팅에서 다녀왔습니다. Hello everyone! 글로벌 시대를 맞아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만 명, 포항에도 교환학생을 비롯해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바로 언어 소통이죠. 그동안 한국어는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배울지 몰라 막막했던 포항시 거주 외국인 여러분, 이제 그 걱정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이 있는데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한국어 수업은 없었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포항시의 조금 특별한 수업, 포항 거주 외국인 한국어 교실. 그 뜨거운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인 이곳은 포항시청 내 의회동. 열심히 공부 중인 수강생은 미국, 인도, 중국, 영국 등 18개국에서 온 교환학생,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의 외국인입니다. 야, 국적 불문, 남녀 불문, 이 강의실을 가득 메운 수강생들의 열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정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어떤 취지로 시작됐나요? 네, 포항에는 다양한 이유로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들이 계시는데요. 주로 이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단기간 포항 체류하시는 학생이나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포항을 더 빨리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한국어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진짜 한국어도 배우고 또 포항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매주 화요일, 목요일 2번 열리고요. 각각 오전, 오후반 2번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포항의 문화랑 포항 관광지를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는 포항 체험의 날 해서 포항 투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거주 외국인 한국어 교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다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에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눈빛 정말 열의가 가득합니다. 와, 오늘 받아쓰기 시험을 쳤는데요. 100점 받았어요. 퍼펙트 스코어. 요, very good. 감사합니다. 이 한국어 수업 어떤 이유로 참가했는지 궁금해요. I am going to be here for a year teaching English in the public school system with EPIC. And so I really want to connect with my teachers and my students to speak 한국어 with them, Korean. 이 수업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됐나요? I think the advantage here is we have a great teacher that gives me the confidence to speak Korean even though I can't speak it yet. 이 수업을 듣고는 어떤 도움이 됐나요? First of all, it's going to boost my communication with my co-workers, yeah, and as well like help me in day-to-day activity. So I think it's a really high step for me. 이쯤 되니 이들의 한국어 수업을 책임지는 강사 선생님이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아주 실력이 출중한 2명의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말 믿고 듣는 최고의 한국어 강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2011년부터 무려 600명이 넘는 수강생을 배출한 포항시의 스타 한국어 강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정말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시나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생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다 보니 언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수업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에게 한국어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미있고 활동적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음 체조라든지 또는 2팀을 나누어서 단어 맞추기 게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참여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외국인 한국어 교실은 상하반기로 3개월씩 진행 중인데요. 포항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한글에 관한 관심이 있거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9월에 개강하는 하반기 수업 놓치지 말고 배움의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포항에서 생활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열리는 하반기 수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 사랑해요. 포항시는 2019년 주민참여 예산제 제한사업 접수를 시작하고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예산법무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포항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